대낮에도 그 산책길을 걷다 보면 오싹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답니다. 숲을 너머에서 그것을 목격했을 때라는데요. 비석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막 있고 많아요. 석상도 좀 많고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도봉과 노원을 잇는 야트막한 초안산. 이 작은 산에 비석과 석상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길래 그러는 걸까? 직접 산에 올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비석인데요? 산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에 채일 듯 쉬이 만날 수 있는 돌덩이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문양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더 들어가 보니 시선을 옮기는 곳마다 비석과 석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많네요. 주로 초안산의 서쪽 산비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양의 석재와 석상들. 대체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걸까요? 성물을 주로 다루는 석공의 명장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대체 이 돌덩이들의 용도가 뭐죠?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상석이에요, 상석. 묘지에 들어가는 상석. 묘지에 쓰이는 상석이라면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무덤 앞 상이라는 이야기. 안에도 지금 초안산 곳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석상들은 요즘 것과 달리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문양은 언제적에 쓰이던 걸까? 우리나라 그 전통 주로 이제 사군자 정도 많이 새겨져 있고 연밥 같은 것도 새겨져 있고 그래요. 저 정도 새겨서 하면은 뭐 한 100년 정도 그 전에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곳은 공동묘지쯤 된다는 얘기. 대체 어떤 이들의 무덤일까?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찾은 산에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석상입니다. 사람 모양인데?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훼손된 채 방치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숲을 더미에 묻혀있던 석상을 일으켜 세우자 석상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 없는 석상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정상적으로 돼가 있는 건 별로 없죠. 정상적으로 똑바로 세가 있는 건 별로 없다고요. 상석과 함께 발견된 석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석상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문인석 같은 경우는 관모를 쓰고 그다음에 두 손은 공손하게 모으고 나란히 배치를 하고요. 쌍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일반 민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나름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분들에게 좀 사용이 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분이 높군요. 그 후손들이 이제 끊긴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의 무덤 앞에 놓이는 석상과 비석들. 하지만 관리는 전혀 되지 않은 듯 비석은 주인의 이름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소무지에 말하자면. 근데 잘 몰라. 너무 저기 나무들이 다 이렇게 나가. 방치된 묘에는 나무까지 자라는 상황. 지금은 봉분이 사라져버린 이 무덤 역시 원래는 봉분이 봄끝하게 올라와 있었을 텐데요. 초안산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왕래가 어렵지도 않을 텐데 어째서 후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걸까요? 대부분의 묘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시묘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 묘가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하는 것이죠. 초안산 곳곳에서 발견된 무덤의 주인은 대부분 내시라는 얘기. 내시는 조선시대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며 왕의 명을 전달하고 음식 감독 및 청소, 걸문 수직 등 관례에서 다양한 일을 맡았던 관직입니다. 이곳엔 내시의 묘를 포함한 천여 기의 무덤이 있다는데요. 여기가 봉분이죠. 이렇게 동글동글 조금 저 뒤로 가보세요. 요렇게 봉분이 제가 밟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이렇게 오래돼서 많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흘러내려서 그러죠. 요렇게 이게 다 봉분이에요. 형태가 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 보이시죠? 예. 네, 여기 다 이게 봉분이에요. 내시들의 무덤은 왜 방치된 걸까? 내시는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기 때문에 후손들이 나중에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이런 정도로 그냥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내시들은 왜 초안산에 묻힌 걸까요? 도성문 바로 바깥에 그 묘소를 쓸 수는 없었고
성저 심리라 그러는데 이 심리는 대략 지금 단위로 4km가 살짝 못 미칩니다. 근데 그 밖에서부터 이제 묘소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성저 심리 규정 때문에 한양도성 심리 밖에서 묘자리를 찾아야 했던 그때, 도성 심리 밖에 자리한 북한산과 도봉산은 한양을 지켜주는 산이라 무덤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길터인 이곳 초안산에 묘를 쓴 겁니다. 초안산 북묘군에 마주보는 방향이 궁궐이 있는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조성이 돼서 궁궐과 좀 이렇게 마주보는 방향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는데 초안산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대부분 서쪽을 바라봅니다. 무덤이 향한 곳엔 궁궐이 있는데요. 이는 왕의 그림자처럼 살던 내시들이 죽어서도 임금을 모시기 위한 것이란 추측도 있죠. 궁을 바라보게 해놨군요. 네, 이곳엔 남다른 무덤도 있습니다. 드물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후손이 관리해온 조선 사대부의 무덤인 걸까요? 승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이 승씨고 극철이라는 이름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양이 지묘라는 거예요. 고인이 된 부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내시도 결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묘지 주인은 숙종을 모셨던 내시 승극철로 궁궐에서 출퇴근하던 내시로 결혼해 가정까지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들과 함께 궁중 살림을 꾸려갔던 궁녀들. 하지만 궁에서는 왕족의 죽음만 인정해 궁녀 대부분은 묘를 쓰지 않았는데요. 일부 궁녀들의 무덤이 이곳 초안산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관산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무덤이 조형돼 있는 초안산은 묘제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초안산 분무요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는 거를 이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의견이셨어요. 제가 이번에 실력을 하면서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질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초안산에 있던 문인상과 동지승 일부는 현재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얼굴의 석상은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의 얼굴일 터. 이 석상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조선시대 궁에 살았던 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초안산. 버려진 공동묘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